안녕하십니까. 축산물 가공업소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95년도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하여 도축검사관부터 검역원, 검역본부, 그리고 식약처 등에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식약처에 근무하면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 불량식품 기획 단속 및 1399 신고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축산물 가공업체들의 법적 준수사항 중에 시설 기준 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처음에 관할 허가청에서 이제 그 허가를 받을 때 그 시설 평면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업체에서 냉장실 등 어떤 그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이 이제 받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업장 주요 시설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으로부터 1.5m 그 내벽의 경우에는 내수성 재질로 설치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냉동 냉장 시설이라든지 가열 처리 시설에는 온도계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삶은 고기 같은 경우 가마솥에서 삶는데 이때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원료 보관 창고라든지 완제품 보관 창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냉동 컨테이너 등을 이제 작업장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에 가공물 허가를 받고 영업 허가증 시설 면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에 가공물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관할 그 지자체에 문의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관리하셔야 합니다. 식육 가공업소라든지 알 가공업소의 경우 실내 온도는 15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알 가공업체인 경우는 검난기, 세란기, 파란장치, 액난, 열처리 시설 등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물 가공업체의 경우에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그 시설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원료 사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축산물 가공품은 식육이라든지 원료알이라든지 원유 등이 이제 있는데요. 이 가축에서 생산되는 이 원료들이기 때문에 도축 과정이라든지 집유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 포장 처리 업체 등에서 허가받은 그 제품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직판업소에서 생산된 그 식육은 제조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 원료인 경우는 반드시 수입신고 필증이라든지 식약청에서 검사 이제 하여 이제 합격을 했을 때는 수입신고 확인증을 이제 발부합니다.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표시사항도 이제 입고됐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 번호가 전면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력 어플에서 이력 번호를 조회하여 유통기한 경과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식용 원료알의 경우에는 난각 표시사항이 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사항이 적합한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부패라든지 이물, 혈액, 혼입이라는 내용을 누출한 부하 중질환 등은 원료로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으로
원료 입고 시마다 성상 이물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제조 공정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제품을 생산할 때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되겠고, 생산할 때는 품목 제조 보고의 배합비대로 제조 가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가공 중에 시설이라든지 기구 장비 등에 대해서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가공 중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료 및 반제품 등도 보관 기준에 맞게끔 보관을 철저히 해야 주시고, 냉동 식육의 경우, 이제 해동하는 경우 해동 중 등 어떤 라벨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 중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완제품은 생산 라트별로 성상 이물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 보관해야 되겠고, 이물의 경우 금속성 이물은 2mm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원료 수불 및 생산 작업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되겠고, 냉동 냉장실, 가공실이라든지 갈 온도 등을 잘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완제품 관리 부분입니다. 완제품 관리에 있어서 작업품질 검사라든지 좀 전에 얘기했던 원료 검사, 그 다음에 그 완제품에 대한 성상이물 검사 등을 합쳐서 행정처분에서 50% 이상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작업품질 검사 부분으로서는 우리 식품별로 원래 작업품질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이제 양념육이다 이런 같은 유형 중에 제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12개 이하인 제품인 경우에는 50% 이상 돌아가면서 검사를 실시해야 되겠고, 12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50% 이상, 즉 최소 6개 품목 이상은 검사를 실시해야 되겠으며, 이 중에 전년도 생산 상의 3개 품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얘기했던 검사 주기에 있어서 식품 품목별로 제조일 기준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최초인 경우에는 최초 생산인 경우에는 최초에도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검사 항목으로서는 식약처 이제 고시 항목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양념육의 경우 보존용, 타르색소 이런 식품 첨가물 등을 실제 제조 공정 중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검사를 생략하여도 되겠습니다. 만일에 자가품질 검사에서 부적합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합품에 대해서 폐기한다든지 아니면 판매 중인 경우에는 회수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있어서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인 경우에는 식약처나 지자체 전산 시스템에 다 등재되어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의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면, 해썹 의무 품목인 경우에는 특별 검증까지도 실시하기 때문에 자가품질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다면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부적합품은 어떻게 이제 보관하느냐 하면은 폐기용으로 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물 보고입니다. 이물 보고 대상으로서는 인체에 어떤 위와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그리고 혐오가 줄 수 있는 이물, 인체에 어떤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족한 이물로서 나눌 수 있는데요. 3mm 이상의 어떤 금속성 이물이라든지 쥐,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등이 해당이 됩니다. 만일에 금속성이라든지 혐오가 줄 수 있는 이물 중에 쥐 등 이런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식약청, 지방청에서 조사를 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만일에 소비자가
이물이 발생했다 하여 업체에서 신고를 받게 되면은 7일 이내에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에 보고를 해야 되겠고,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서도 기록 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영업자 및 종사원들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계약직이든지 생산 라인에 만일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고 적합한 경우에 작업장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완제품을 관리한다든지 사무실에서 격리를 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에서 예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처벌이 세고 과태료가 좀 세고 자주 적발되는 사례들입니다. 매일 자체위생점검 관리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를 구분하여 개인 위생 및 작업장에 대해서 위생 관리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이 난 경우에는 개선 조치 등 기록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업장 시설, 즉 말하자면은 벽면이라든지 천정,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고, 어떤 축산물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관리 안 되는 청소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벽면이나 이런데 문 이런데 곰팡이 등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천정 주변에 거미줄이 발생한다든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세척 소독제라든지 윤활제 등에 대해서는 식품으로 사용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이라든지 위생모, 위생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가끔 가다가 보통 포천 지역이라든지 수질이 안 좋은 일부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때 부적합 지하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죠. 여기에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입니다. 우리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매년 3시간 이상 우리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종업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 기록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종업원 위생교육 강사는 여기서 위생교육을 받은 수료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운반 차량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족한 축산물 등을 우리 냉동이나 냉장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용이라고 라벨을 한 후에 일정 구역에서 구분하여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보조 및 유통기준입니다. 우리 제품들을 보관할 때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축산물의 어떤 김치라든지 어떤 풍미가 아주 강한 어떤 원료라든지 그런 가공식품 등과 함께 보관을 해서 풍미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온도의 경우에는 보통 냉장의 경우에는 0도에서 10도씨를 얘기하지만은 우리 식육이라든지 포장류, 시우 가공품은 마이너스 2에서 10도씨 이내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해도가 높은, 즉 장출혈성 위해도가 높은 가금육이라든지 가금육, 포장육, 그리고 분쇄육, 분쇄 가공 제품 등은 마이너스 2에서 5도씨로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냉동 제품은 냉장으로 유통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해동실에서 절단하기 위해서 이제 해동하는 경우 가능하겠고요. 이때 우리 해동 시 어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하셨죠. 표시상에도 의무화되어 있지만은 해동된 제품을 다시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냉동 제품에 대해서 택배로 발송했을 시는 소비자가 받았을 시 냉동 제품이 일부라도 녹아 있으면 아니 됩니다. 다음은 판매 등의 금지입니다. 8개 항목에 대해서 어떤 판매를 한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중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썩거나 상한 것, 뭐 예를 들어서 계란을 샀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상했다든지 해서 소비자가 만일에 뭐 식약처에 신고를 했다. 과연 이 조항에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은 단지 관능 검사로서만 판단하지는 않고 부패 검사라든지 과학적인 근거의 어떤 성적을 토대로 처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유해 물질, 즉 말하자면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멜라민이라든지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병원성 미생물, 즉 말하자면은 식중독균들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도 김밥에서 식중독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살모넬라인데, 살모넬라인 경우에는 축산물의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최근에도 알 가공업체에서 살모넬라 검출되어 그 행정처분 등 어떤 그런 사건들이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원료에 대해서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허가받지 않은, 즉 말하자면 무허가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원료나 아니면은 가공 처리한 경우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위반되는 사례로서 해당 축산물이 유통기한이 이제 경과한 축산물 등을 이제 판매하는 경우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썹 운영의 해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이 있는데요. 유가공업과 알가공업은 벌써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고, 식육가공업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이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육 포장 처리 업체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19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20억 이상인 경우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